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비 제네시스 수정근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회생 기각 받으신 분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민하셔가지고 회생 상담도 하시고 회생을 딱 진행했는데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만큼 안 좋은 소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채무자분들이 이제 기각 폐지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식이 왜 들리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각 폐지 법적으로 뭐 다 다른 사실 이유 하에서 이제 안 좋은 거긴 한데요. 기각 같은 경우는 개시 결정, 그러니까 너 개인위생 자격돼, 그러니까 변제기간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걸 받기도 전에 그냥 개인위생 개시할 자격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사건이 안 되는 게 이제 기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각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서류가 미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더 필요해서 저희가 채무자분들께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바쁘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 자료 좀 제출이 어렵다,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기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서 특정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좀 어렵다. 사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하에 사실 이제 그런 서류들을 제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가 구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또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재산이 많아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변제 계획을 마련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예컨대 3년이라고 하면은 내가 1억을 갚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1억보다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그 1억보다는 재산이 더 낮으니까 저희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의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변제 계획안 3년으로 잡혀 있는 거에는 1억을 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격이 되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다른 재산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약간 내가 이거는 밝히기가 싫다, 아니면 약간의 부담이 된다, 배우자가 뭐라고 하는 게 걱정이 된다, 아니면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이런 저런 고민들이 있어서 내가 이건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만만하게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막상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재산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갑자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생 자격이 없으시네요 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또 예상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을 해야 돼요. 개인회생을 받으려고 하면은. 근데 그 소명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가 너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내가 도박을 했다, 아니면 너무 사행성으로 투자를 했다,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셨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돈을 헤프게 썼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사유로 돈을 날렸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으로 간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이제 사행성이 아니라고 해도 용처를 소명을 못하면은 또 재산으로 간주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또 현금화해서 또 약간의 비자금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소명 안 하고 내가 그냥 돈을 약간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을 못하면은 소명 못하는 금액만큼 본인의 재산을 이제 더 추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본인의 재산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몇백만 원이다 라고 하면 사실 큰 상관은 없겠죠. 근데 몇천만 원이 늘어난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이 사람은 회생 자격이 된다 라고 했던 사정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큰 사정 변경이 될 겁니다. 갑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서 자격이 안 된다 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인 기각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폐지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각은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너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기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폐지는 자격은 돼 라고 해서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해줬는데 그 이후의 사정으로 이제 이 계획을 폐지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폐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이 계획을 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변제 계획을 이행을 하지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겠죠. 근데 이 돈이 왜 없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내가 원래는 월 소득이 예컨대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회사가 약간 어려워지면은 월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 월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기존에 통과됐던 그 변제 계획안은 내가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걸 다 전제로 짜진 건데 당연히 소득이 낮아지니까 정해진 금액을 내기가 더 빡빡해지겠죠. 그래서 너무나 빡빡해진 나머지 어떻게 보면 법원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변제 계획안 내가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을 이제 이행을 못하니까 법원에서 이 계획을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회생을 신청을 했으면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이 채무를 잘 갚으라고 좀 슬기롭게 본인의 소비 습관도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관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나머지 헤프게 계속 돈을 쓰는 거죠. 내가 법원에도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법원에다가 제대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폐지를 당하는 거죠. 또 가장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셨다 라고 하면 병원비로 갑자기 몇 천만 원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단순히 회생이나 이런 걸로 어렵다고 그 몇 천만 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내가 이 법원에다가 내야 되는 돈을 이제 납입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제 폐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결국 법원에다가 내가 얼만큼 납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재반 사정에 의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인정받은 생계비가 너무 적은데 현실적으로 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무래도 올해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1인 기준 15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53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 산다는 거는 매우 힘든 얘기긴 하죠. 다만 이제 회생을 시작을 하셨다 보니까 회생이 본인 다 쓸 거 여유롭게 쓰고 하라는 제도는 아니고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서 또 본인의 소비 습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잘 가다듬어라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게 너무 적다고 비관하실 것만은 아니고 좀 더 현명하게 본인 지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최대한 빡빡하게 153만 원 이내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건지를 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생계비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진행하시는 그런 쪽에다가 추가 생계비를 좀 많이 인정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금액은 꼭 나가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좀 더 153만 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추가 생계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더 여유롭게 회생을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기타 반드시 개인 회생만 또 시작하실 필요가 없고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여기에서는 좀 더 생계비 인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인 회생보다는 좀 더 나이브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생계비를 많이 확보하면서 최대한 원금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보고 계실 채무자분들께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채무 조정 제도가 있고 각자의 다 특성이 다릅니다. 또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셔가지고 그에 맞는 제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떤 제도가 가장 본인한테 맞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채무 조정 제도 좋은 걸 선택하셔가지고 꼭 채무 조정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